1792년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영국 무역 대표가 맥카튼인데 이 사람이 와서 무역을 하자 그래. 무역을 하자 그래. 그랬더니 걸륭제가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너네 살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필요한 게 없어. 너네 건 다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언제 유럽으로 확대되냐면 1760년에 1840년이거든. 산업혁명이 이 유럽에서는 이제 하나가 이제 발전하면 영국에 시작되면 이게 따라하면서 쫙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고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지금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이거든. 그런데 저기서 저 말을 했다는 거야. 그게 청나라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야, 저런 정도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닌데 벌써 이미 기울고 있는데 껍질만 지금 남아있는 거고 기울고 있는데 쟤네가 지금 저 얘기를 했다는 게 자아도취지. 자아도취지. 그 뒤부터는 뭐 급격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차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차라고 하는 부분. 차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차 수입을 하는 거고 중국으로부터 자꾸 차 수입을 하면서 은이 빠져나가죠. 그 당시는 은본위제였습니다. 은본위제, 은이 화폐라고. 전 세계 공식 화폐가 은이었었어요. 그래서 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강력한데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자꾸 차를 사야 되는데 차를 사서 이제 유럽 물이 안 좋아서 그래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일반 물은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 먹어야 되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1.2유로 정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1유로에서 1.2유로 정도. 가이드한테 사면 2유로. 그렇게 해요. 내 말이 뭐 틀린 거 아닌데 왜 그래? 그 휴게소에 가면 0.8부터 1.2까지. 그리고 저는 유럽 가서 처음 느낀 게 그 탄산수. 그리고 탄산수랑 일반 생수랑 값이 똑같구나. 그것도 처음 알았던 거고. 우리는 더 비싼데. 그리고 우유도 저지방 우유가 유럽은 더 싸구나. 그래서 왜 싸지? 이랬더니 지방을 뺐으니까. 말이 돼. 지방을 빼서 그 지방을 가지고 지가 딴 거를 만드니까. 말이 돼. 우리나라에 오면 저지방 우유가 더 비싸. 왜 더 비싸죠? 지방을 뺐으니까. 한 번 더 가공을 했잖아? 그러니까 더 비싸지. 이게 왜 같은 건데 결과값이 다르지? 왜 똑같은 얘기인데 왜 결과값이 달라? 한쪽은 뺐으니까 싸야 된대. 한쪽은 가공을 한 번 더 했으니까 비싸야 된대. 이게 무슨 멍멍이 같은 경우가 싶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유럽 같은 경우 물이 안 좋으니까 이제 영국이 차를 가지고 중국 차를 가지고 발효차죠. 정확하게 말하면 발효차를 가지고 이제 시장을 주류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돈을 땡긴 거지. 그리고 그 차값으로 영국이 이제 대항해 시대 이후로 계속 식민경 하면서 돈 쓰는 거를 전부 그쪽에 띠끼는 거죠. 만약에 그때 청나라가 차를 싸게 팔고 뭐 이렇게 했으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커피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눌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 홍차는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인도가 계속 청나라가 튕기니까 스리랑카 실론에서의 차를 그게 이제 중국과 붙어 있는데도 차가 있지 않을까? 그게 다질링이지, 다질링.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스리랑카에서 이제 차무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중국은 살 게 없다 하니까 계속 은이 중국으로 쏠려 들어가는 거고, 그때 이제 그 은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 오겠다라고 한 게 아편 수출. 그게 아편 수출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 두 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차가 한 번은 저게 이제 아편이 수출되면서 은을 회수해 오는 과정에서 터지는 아편 전쟁. 뭐 그건 다 아는 얘기니까 그 1, 2차 아편 전쟁에서 뭐 나중에 박살이 나잖아. 그리고 그 차를 영국이 미국에도 팔았죠. 그래서 차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보스턴 차 사건. 결국 그 차에다가 세금을 계속 영국이 때려 박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영국 똘마니 국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반발 일으켜가지고 차 상자를 갖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게 보스턴에서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영국하고 미국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촉발돼서 나중에 독립전쟁까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슨차 사건 굉장히 큰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 아편 전쟁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래서 똑같은 차 사건인데 중국은 골로 간 사건, 그 다음에 미국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건, 세계 무대로서 어떤 위상을 가지기 시작하는 사건. 그냥 또라이 찌질이에서 내가 찌질이가 아니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처칠이 그 얘기 하잖아요. 진주만 터졌을 때 진주만을 일본이 꼬라박으면서 미국이 결국은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참전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니까 처칠이 그랬다 하잖아요. 경기 끝났다. 그러니까 이미 영국보다 그 당시에 벌써 미국이 셌던 거예요. 미국이 들어왔으면 경기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판단했을 정도니까. 그래서 1차 전쟁에서 이제 뭐 아편 천상자를 얻던 게 한 50년 뒤니까 만상자고 4만상자예요. 만상자에 벌써 중독자가 500만이라 하는 거거든. 중국은 다 이제 천국을 경험했지. 저게 4만상자가 되면 몇 천만 명이 뽕쟁인 거예요. 몇 천만 명이 뽕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터진 게 1, 2차 아편전쟁. 1차 아편전쟁 4천 명입니다. 영국군 4천 명. 대단하지.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확하게 말하면 명나라가 아니고 저 무너진 명나라니까 그래서 그걸 접수하는데 10만 8기군으로 들어왔는데 야 망할 때는 4천이야. 4천 명한테 명나라가 간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은데 마치 그 코르테스가 저 남미 정복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딱 그 정도 그거보단 좀 많네. 야, 저게 나란가 싶죠. 조선도 4천 명 갖고는 버텨보겠는데 아닌가? 아무튼 4천 명이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2차 아편 전쟁 때는 아시다시피 이제 야 저기 맛집이라더라 이런 소문이 났지. 그래서 이제 맛집 하면 또 들어오는 게 프랑스지. 그래서 너만 먹을 순 없다. 그래서 프랑스 이제 숟가락 올리고 독일도 좀 이제 숟가락 올리고 이렇게 숟가락들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뭐 원명원까지 싹 날아가는 거고 북경까지 싹쓸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청나라가 골로 가는. 근데 청나라 마지막에 이 홍수전의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1850년부터 1864년까지 일어나는 난인데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근데 천국이 뭐냐면 진짜 기독교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홍수전이 자기가 예수의 동생이래. 이 얘기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왜? 중국적인 것들은 다 이제 끝났고 외부적인 게, 외래적인 게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파방정환이 천도교인이지만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영향이 굉장히 커요. 어린이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거거든. 어린이를 존중하는 거는 사실은 기독교 문화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평천국의 난이 남경 쪽하고 중국의 남쪽을 다 먹거든요. 그때 이미 청나라는 골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이 근처를 다 먹어요. 태평천국에. 이때 불교가 엄청나게 피해봅니다. 왜? 쟤네가 불교 반란이 아니라 기독교 반란이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표방한 반란이야. 자기가 예수 동생이래. 이러니까 불교는 적대적 세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남경의 수도를 정하고 뭐 이렇게 했고 쟤네가 표방하는 게 우리 동학 비슷해요. 그래서 뭐 만민평등, 그러니까는 이제 평등, 그 다음에 남녀 평등 뭐 이런 것도 주장을 하고 근대적인 이야기를 했지. 그렇지만 홍수전은 그렇지 않았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꼭 이 지도층들은 또 그렇게 안 해.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분열되면서 결국 무너져요. 그리고 저 때는 이제 외국 군대들도 이제 어느 정도 관심들을 가지고 있거든. 우리 동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동학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동학이 조선을 먹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미 다 외국들이 보고 있었지. 야, 쟤네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거에 왜 너네가 자꾸 침을 흘려? 내가 침 발라놨는데 어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결국 다 끝나고 이제 중국은 넘어가는데 마지막으로 이 대진 이야기 내가 꼼쳐놨어. 원래는 지난 시간에 해주려다가 말았던 건데 이 대진을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대진 보면 대진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저게 이제 인욕긍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인욕긍정론. 인욕긍정론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거예요. 불교나 유교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고 가르치거든. 근데 요즘 애들 같이 하면 돼. 피해만 안 주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는. 근데 저런 인욕긍정론이 선불교에서 일부 나오다가 선불교하고 양명학에서 일부 나오다가 끝났는데 저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틀을 갖추기 시작하거든요. 그건 사실은 서양 철학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대진 때 벌써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도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대진 때 벌써 영향을 받는다니까. 서양 영향이 들어온다니까, 저 시대에. 그래서 도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성인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거고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는 뭐 먹는 거,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거래. 네, 하늘이 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나온 거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성인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거야. 나는 하늘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유교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 그 비판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판입니다. 특히 여성들,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서구적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저건 좀 안 됐네. 이렇게 우리가 다 동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들이 정해놓은 유교적 윤리라는 부분에서 죽어버리면 사람이 찬양을 한대.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열려문 같은 거예요. 열려문. 그러니까 순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가 죽으면 수절하다가 나중에 내가 목을 매면 연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회 분위기나 집안이 그걸 밀어붙이는 거지. 그래서 이 여자는 상황 판단도 못하고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봐 이러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은 자기는 왜 죽는지도 정확하게 인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불쌍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브라보, 귀감이 되는 사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잔인한 게 어떻게 보면 성인들일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사고예요. 재밌는 사고예요. 조선 후기에 보면 마당과부라는 게 있거든요. 마당과부는 첫날 밤도 못 치르고 마당에서 과부가 된 거야. 방 안에 못 들어가고 마당과부야. 마당과부. 그런데도 조선 후기에는 수절을 해야 됐고 재혼은 당연히 안 됐고 목까지 매야 돼요. 나중에는. 그리고 목을 안 매면 친정 식구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매줍니다. 근데 우리 집안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연료들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애절해서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적어요.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위의 세대라고 얘기해야겠네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 정도 같으면 그냥 나이 차면 결혼해야 되고 부모님이 너 안 가냐? 그러면 가야 되고 이런 식이 가능했었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상하다고 목 매는 것도 아유 저 집도 맸대 저 집도 그럼 우리도 매야지. 우리 몇 대가 지금 계속 맸대. 나도 매야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야말로 참 불쌍한 사람인데 아무도 그 사람의 불쌍함을 알지를 못한다. 저는 저런 거 들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 시절에 저런 생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거는 현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건 굉장히 타당한 얘기예요. 브라보, 멋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 시절에는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아니에요. 대진이 지금 언제 때 사람인데요? 1700년대 사람인데. 조선을 생각해봐. 조선에서 저런 얘기 했잖아요.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정부에서 보약을 내려줍니다. 먹으면 가는 약. 그 비밀 처방이에요. 지금도 사약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거든. 약재가. 그래서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배불러서 죽는 경우도 있대. 사약이 처방이 뭔지 잘 모르는데 약발이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거야. 배불러서 열 몇 그릇을 야 그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경우도 있어.
너무 먹다가 써서 못 먹겠다. 야, 어디 생밤이라도 좀 갖고 와봐. 이게 있어. 우리가 드라마로 보면 먹자마자 팍 해갖고 이렇게 막 피토하고 다 개구라요. 그거 보통 하루 이상 지나야 죽거든. 한약이 먹자마자 되는 경우가 없어요. 먹자마자 피토하는 거는 요즘 독이야. 저 김정은인가 저 누구야 형 걔 죽일 때처럼 그건 요즘 독약이야. 사약은 그렇게 안 돼요. 그 장희빈 다 개구라거든. 먹고 뜨뜻한 방에다가 이렇게 불 때 주고 이렇게 해서 약효가 돌게 해서 결국 죽는 거예요. 하루 정도 지나서. 그리고 그렇게도 안 죽으면 목을 졸라서 죽여버려요. 그렇게 나온다고 기록에. 근데 약발이 안 받은 사람은 보약 먹듯이 아유 배불러서 야 입이 너무 쓰니까 야 뭐 이렇게 입가심 할 것 좀 줘봐 이러면서 마신대잖아. 아니 농담이 아니고 기록에 있는 얘기예요. 기록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절에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진짜 멋있고 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벌써 저런 얘기가 들어올 정도면 사실은 서양 철학적 요소들의 영향이 존재하는 거예요. 벌써 밀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불교사와 관련돼서 맨 마지막에 태평천국의 난이 나오고 있다는 건 뭐냐면, 불교 쪽은 이미 불교가 늘상 중국이 혼란스러울 때 반란이 일어날 때 황건적, 홍건적, 뭐 백년교 뭐 이런 거 미륵교 이런 거 나오는데 대부분 불교 반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불교나 도교 그 중에서 불교가 한 70% 되면 도교 반란이 한 3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안 나오고 기독교 반란이 나오고 있다더라. 이 얘기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중국적인 것들은 거의 다 끝났구나.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것들에 이미 다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서세 동점의 시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그리고 태평천국의 난 때문에 태평천국 지역에서 불교는 거의 폐불에 가까운 싹쓸이를 당합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의 어떤 마지막을 이렇게 안 좋은 얘기로 끝내서 그렇긴 한데 뭐 역사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중국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부터는 한국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한국 불교를 역사적으로 안 할 겁니다. 삼국유사로, 삼국유사. 진기한 이야기로 할 겁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 부따로들을 제가 2년 이상 하면서 거의 이게 2년 반 정도 되는데 아는 거 얘기 나올 때 인도 이런 거 부처님 얘기할 때 사람들 반응이 좋았어. 근데 대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나만 좋아. 공감대 형성이 급격하게 안 되고 있어. 황정이 고현무 왕후지 처음 들어봤잖아. 아니, 우리는 외워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원래 전공이 뭐 이 유교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 철학가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우는데, 그래서 제가 중국 철학사 책도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건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한국으로 오면 어떻게 보면 더 재미없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위해서 새롭게 거듭나겠다.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누라 말고 다 바꿔라. 저는 마누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 바꿀 수 있는 포맷을 새로 해서 리모델링인데 신축처럼 이렇게 해서 삼국유사를 새로 출발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삼국유사 가르친 것도 몇 년을 가르쳤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어요. 제가 전에 문광부 장관 하셨던 저 고려대 최양식 선생님한테도 한 2학기 배웠고 뭐 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저 선생님한테 배우고 우리는 학교를 많이 다녔으니까 그래서 삼국유사 가장 많이 배웠던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삼국유사를 제가 번역을 한번 해보겠다. 사람들이 번역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금생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책 쓰려고 작업해놓은 좀 목록을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지금과는 다른 붓다로드, 새로운 붓다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불사조는 죽고 나면 다시 몸 안에서 불이 나면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새로운 한국판 물사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삼국유사 이야기를 들어갈 겁니다. 이유는 붓다로드 역사 이야기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해서 그래서 전 국민 안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코드 영험과 신의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단순히 영험한 것을 영험하게 말하는 것은 계도하는 거고 이제 그것에서 내포하는 의미들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재미와 감동 그리고 진기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물려 있는지를 이제 분석해보고 E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생각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 나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모금의 숨.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